범용 프로그래밍입니다. 범용 프로그래밍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이런 기능, 요 기능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어떤 응용을 만들면서 만들 이유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용을 만들면서 또는 프로그래밍 하면서 라이브러리의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는 줄기차게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자바에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스택, 큐, 뭐 연결 구조, 어레이 리스트 등등 이런 것들은 그냥 정수만 저장할 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렇죠? 범용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바 개발자로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 클래스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만들기보다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챕터에서 만드는 방법도 설명하는데 실제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범용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범용 함수를 만들 수 있고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범용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함수라는 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함수는 뭐만 받아? 정수만 받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범용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범용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pet 애완동물이다. 그럼 밑에 수많은 또 자식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죠. 강아지, 고양이 뭐 많은. 그럼 얘는 범용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왜? 특정한 타입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은 받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클래스일 테고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이 경우도 얘를 구현하고 있는 이 플라이어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 객체들은 다 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 두 개는 범용이에요. 범용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건 많이 해. 이런 건 많이 해. 근데 얘는 템플릿 쓰는 건 아니죠. 템플릿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템플릿을 활용한 범용 프로그래밍, 범용 함수를 만들고 범용 클래스를 만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범용 프로그래밍을 전혀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상속하고 객체 지향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다양성을 주로 활용할 거고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건 뭘 쓴다는 거예요? 상위 타입을 쓴다는 거예요. 상위 타입을 쓰면은 그 자체는 다 뭐예요? 범용 프로그래밍이에요. 하나의 타입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요 리모컨 갖고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범용 프로그램은 크게 함수, 클래스로 나눠집니다. 함수라는 건 뭐예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어떤 거를 해주는 거예요. 기능을. 그러면 범용 함수는 보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값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받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애들은 저기에 전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범용 함수는 주로 개발할 때 뭐하고 연결이 많이 되냐면은 인터페이스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들만 받도록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드는데 그때 템플릿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요거랑 차이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가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뭘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꼭 생각해야 되면은, 범용 함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다. 일정한 애들, 특정한 어떤 기능을 가진 애들, 특정한 특성을 가진 애들만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특성을 가진 애들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터페이스가 템플릿을 쓰더라도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 반면에 범용 클래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의 멤버 변수가 다양한 것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택이라는 게 있어. 자료 구조 안 배운 사람 없죠? 이제 스택은 다 알죠? 그럼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는 아무거나 다 유지하고 싶어. 정수도 유지하고 싶고, 학생도 유지하고 싶고, 뭐도 다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제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범용 클래스들은 거기에 유지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싶은 의도가 별로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애들을 다 유지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용 클래스와 범용 함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 근데 범용 클래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애들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어떤 타입으로 자바에서는 그걸 할 수 있냐 하면은 오브젝트로 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얘기는 템플릿이 없었을 때 자바에서는 범용 함수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인터페이스하고. 범용 클래스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은 오브젝트 타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템플릿이 들어오면서 강건성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편리한 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편리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 변환을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템플릿 씀으로써. 자, 템플릿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 스택과 마찬가지죠. 리스트예요. 리스트 자료 구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어? 배열로 구현되어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무슨 배열로 쓸까?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add나 get은 리턴하는 값은 뭐예요? 어떤 애들이 올지 모르니까 리턴하는 값도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문장을 보면 이름이 뭐예요? 파일스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는 있는데 얘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로 구현되어 있고 리턴하는 것도 오브젝트. add 할 때도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다양한 것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브젝트니까. 나는 뭘만 집어넣고 싶었냐면은 string을 집어넣고 싶었는데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레이 리스트가 있으면 오브젝트를 받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만 받고 싶은데 강아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강아지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반환받을 때도 오브젝트 주니까 나는 또 뭘 해야 돼? 타입 변환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돼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강건성도 안 되고 불편하다. 타입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템플릿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타입을 뭘로 제한해? 이제 오브젝트가 아니라 뭘로 제한이 돼? 스트링으로 자동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나는 강아지만 받겠다 그러면 뭐만 올 수 있어요? 강아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절대 고양이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반환되는 것도 오브젝트로 반환되지 않고 뭘로 반환돼? 스트링으로 반환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문제없이 썼는데 나아진 점은 뭐예요? 강건성이 높아졌죠. 왜? 스트링이니까 이제는 뭐만 받을 수 있어? 스트링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환도 스트링으로 해줘요. 뭘 안 해도 돼, 난. 타입 변환은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템플릿이 도입되면서 뭔가 기능이 확대된다기보다는 예전에 템플릿 없을 때 잘 썼는데 지금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타입 변환 없이 강건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런 애들은 템플릿 썼을 때는 이게 이제 C++하고 되게 차이 나는 부분인데 C++에서는 벡터 int, 벡터 strin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 타입이고 이거는 객체 타입이에요. 그래서 둘 다 돼요. 근데 자바는 이건 안 돼. 원시 타입은 저 템플에서 타입 인자로 활용을 못 해요. 그러면 만약 내가 원시 타입이 원하면 그 자리에 int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인테저라고 하는 얘의 래퍼 클래스를 써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뭘 좀 설명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도 이제 대략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테고 학기가 끝나가니까 자바에 있는 수많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응용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할 범용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가 스택이에요. 스택. 스택은 무슨 구조예요?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예요? 리포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리포. Last in, first out.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ush 5537 하면은 팝 하면은 뭐부터 나와요? 7부터 나오는 거예요. 735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ush, pick, pop. 근데 요것도 하나 다른 게 C++은 팝의 반환값이 뭘까? C++에선 보이드예요. C++은 보이드예요. 근데 자바는 보이드가 아니에요. 그 값을 반환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C++에서는 보고 얻고 빼내려면은 팝을 먼저 하고 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냥 팝하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스택. 스택은 리포 구조다. 스택을 이용해서 많이 푸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제 자료 구조 수업에는 했었는데 괄호 문제, 괄호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괄호가 만약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괄호가 잘 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 스택을 처리하면 돼요. 스택.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열린 가로를 만나면 어디다 넣어? 스택에다 넣어요. 닫힌 가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스택에서 빼내서 뭘 봐야 돼? 현재 거랑 쌍이 맞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저장돼 있겠죠. 빼내면 얘랑 얘를 비교하니까 쌍이 안 맞죠. 그러면 잘못돼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용한 문제. 근데 의외로 스택을 많이 써요. 문제 풀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이 씁니다. 스택은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Q인데 얘는 이름이 뭐냐면 자바는 array DQ로 돼 있어요. 근데 DQ라는 거 뭐 다르게 발음하면 덱이라 그래요. 덱은 뭐예요? 자료 구조에서. 원래 Q는 일반적인 Q는 FIFO Q예요. FIFO Q라는 거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애가 가장 먼저 나가는 거예요. First come, first serve. 근데 array DQ는 덱은 앞에서 빼는 거나 앞에 집어넣는 거나 뒤에서 빼는 거 뒤에서 빼는 게 다 효과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보통은 이중 연결 구조, 태를 갖고 있는 이중 연결 구조로 덱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array 덱을 생성했는데 받는 타입은 뭐예요? Q예요. 그러면 이 Q는 P4만 돼요.
D4만 돼요. 만약에 내가 덱을 원하면 Q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위 리모컨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해야 될까? 어레이 DQ로 처리해 주시면 이제 앞에 넣는 거, 빼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얘로 처리하면은 앞으로 넣는 것만 있는 거예요. Q로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섬이에요. 다른 건 물이고. 그럼 가장 큰 섬은 뭐냐? 어느 게 가장 커요? 얘가 제일 크네. 6이에요. 그걸 찾는 문제. 찾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탐색하는 DFS, BFS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DFS는 뭐 어떤 자료 구조 이용하냐면 스택을 이용해요. 그리고 BFS는 뭘 이용해? Q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Q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어떻게 푸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1이야. 1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서 다 false로 만들어놔요. false. 그러니까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간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서 방문했다고 다 표시해요. 다시 안 가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여기 오면 1이네. 땅이에요. 그럼 얘를 true로 바꾸고, 얘를 어디다 넣냐면 Q에 넣습니다. Q. 그럼 Q에 0, 1, 2, 0, 1, 2면, 얘가 row 컬럼이면 0, 0이 아니구나. 1, 0이 이제 Q에 있다. 1을 만나면 Q에 들어가요. 1. 아직 F고. 만나면 0이면 바꾸고. 자, 보면 1, 0이 들어가 있죠. Q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 loop을 도는데 이 Q가 B면 끝나는 거예요. B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 0이 들어가 있으니까 Q 안에서 처음 빼면 1, 0을 빼겠죠. 1, 0을 빼요. 그러면 1, 0은 1이니까 요거를 0으로 바꾸고 얘를 뭐 안 바꿔도 돼.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true로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갔으니까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를 살펴봐요. 그래서 살펴봐서 1인 애를 여기다가 또 넣습니다. 그러면 1, 1, 2, 1을 Q에다 넣어요. 얘는 없으니까 안 넣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요 애가 나와요. 요 애가 나오면 얘에 또 네 군데 넣는데, 얘는 1이어도 이미 방문했으니까 안 넣어. 얘는 0이니까 안 넣어. 얘도 안 넣어. 얘는 1이니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을 여기다 또 넣습니다. 그래서 이 Q가 빌 때까지 반복하면 쫙 이 Q에 들어갔던 애들의 수만 갖고 따지면은 요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 BFS 방식인데, 어쨌든 많은 문제, Q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별로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BFS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BFS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BFS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로 뭘 쓴다? Q를 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Q 중에 Priority Q가 있어요. Priority Q. Priority Q는 우리 수업에서 방금 전에 했는데, 얘는 선형 구조가 아니라 이 힙이라는 또 특수한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간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냐에 따라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빈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compare to를 이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그 우선순위를 따질 때 쓸 함수를 주면 돼요. 함수를 줘서 다른 걸 이용해서 우선순위 할 수 있다. 뭐 학생을 넣는데 학번 갖고 하고 싶다. 학생을 넣는데 뭐 학년 갖고 하고 싶다. 다 되는 거죠. 여기다가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셋, 해시셋. 해시셋도 있고 트리셋도 있어요. 트리셋. 셋은 셋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셋은 이넘 셋이라는 게 있어요. 열거형 셋. 그럼 이 열거형에는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최대 몇 개일까? 이넘 셋이면. 여기서 이넘 셋인데 윅데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윅데이는 7개죠. 그렇죠? 열거형이. 그 열거형 7개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거형에 있는 상수들로 구성되는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집합. 그래서 중복이 존재하는지 푸는 문제. 얘는 해시셋에 넣고 있으면 중복이 있는 거고 없으면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얘거의 비용은 얼마일까? 이거의 비용은 컨테인스와 애드의 비용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그렇죠? 컨테인스는 해시셋이면 비용이 얼마야? O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O1을 n개 해봤자 ON이죠. 얘는 뭐야? 얘는 정렬을 한 다음에 양옆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정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야? 가장 좋은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입니다. n 로그 n 다음에 n. 그러니까 n 로그 n이죠. 월스 케이스가 n 로그 n이고 얘는 on이에요. 근데 해보면 속도 차이가 얘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오더는 얘가 더 빠른 거다. 그 다음에 맵은 셋과 비슷한데 어떤 키와 연관된 값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해시맵 또는 트리맵 쓸 수 있습니다. 해시맵이 있고 트리맵이 있다. 또 맵도 인원 맵이 있어요. 인원 맵이 있는데 인원 맵은 키가 뭐만 키로 될 수 있어요? 열거형에 있는 상수들만 키로 쓸 수 있는 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자료구조 시간에 얘기했던 거라. 그런데 이런 문제도 셋과 맵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맵만 이용했네, 얘는. 어쨌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자료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자료구조는, array list, stack, queue, set, map, queue 중에는 priority queue. 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겠고 필요하면은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언어와 상관이 없어요. C++를 내 주 언어다. 그럼 C++에서도 벡터, 스택, 큐, 셋, 맵 다 쓸 줄 알아야 되겠고 priority queue도 쓸 줄 아시면 돼요. 그럼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얘는 priority queue로 이용하면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럼 priority queue 쓰시면 되겠고. 가장 큰 값을 찾는다. 정렬해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해도 될까? priority queue에 쫙 넣어보고 맨 마지막에 한 빼내면 그 맨 마지막에 빠진 게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툴들, 내 머릿속에 활용할 수 있는 툴들로 얘는 딱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얘네들의 연산의 비용들이 뭔지는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리스트를 쓸 때 이 리스트에 자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도 있지만 구현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collections라는 클래스에 있습니다. collections. 그래서 저 collections에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는 것들이 요 두 개. 맥스와 민도 많이 쓰는데 요 두 개도 잘 알아두세요. 리버스 하는 거. 거꾸로 뒤집는 거. 뒤집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고 있으면 귀찮죠. 셔플. 섞는 거. 섞는 것도 잘 섞는 알고리즘 만들려면 귀찮아. 근데 섞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민, 맥스, 뭐 소트도 되고 리버스도 되고 셔플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 클래스 말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collections라는 클래스. 그 collections는 요 리스트를 처리할 때 유용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범용 클래스와 범용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용 클래스부터. 범용 클래스라는 거는 멤버 변수 중에 내가 다양한 종류의 타입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경우에요. 유지하고 싶을 때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 뒤에 요 기호 안에다가 그 타입 변수 이름을 씁니다. 근데 타입 변수 이름은 보통 여러 글자로 쓸 수 있는데 그냥 T, E, 뭐 U, V 이렇게 대문자 하나를 많이 써요. 그리고 예전부터 T를 많이 썼어요. 타입 앞에 맨 앞자가 T잖아요. 그래서 T를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T를 쓰면 이 내부적으로 클래스 정의할 때 T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냐면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의 T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반환 타입. 그 다음에 인자의 T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엔 안 나타나 있지만 함수를 정의할 때 지역 변수의 어떤 타입으로 T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타입 변수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입 변수는 어디였어? 그랬어요. 이제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타입 인자를 지정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클래스에서 T 있던 자리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string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정의하고 나중에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T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타입 변수 대신에 요번에는 문자를 쓰고 싶다. 그럼 string을 쓰는 거고 정수를 쓰고 싶다. 원시 타입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인테저를 쓰고 그런 겁니다. 범용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타입 변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페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값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두 개. first와 second 두 개를 유지하는데 둘 다 TT니까 하나만 한 종류의 값을 두 개 유지하겠다는 거죠. 정수를 두 개, 문자를 두 개, 뭐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페어를 유지하는데 서로 다른 걸 유지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위에 거는 이렇게 쓰면 페어 스트링 쓰면 first와 second도 무슨 타입? string 타입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 요 형태면 pair, string, string 이렇게 해도 똑같죠 이거랑. 그렇죠? 둘 다 똑같은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썼지만 지정할 때는 다른 걸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은 더 범용적이겠죠. 그렇죠? 다른 걸 유지하고 싶으면 다른 걸 유지할 수도 있고, 같은 걸 유지하고 싶으면 같은 걸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입 변수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도 있다. 근데 두 개 이상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하나만 많이 써요. 그러면 얘는 클래스 이름이 페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여기다가 t를 안 넣어주고 그냥 요 이름만 씁니다. 요거. 여기도 뭐 생성자 정의할 때 public, pair, t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 범용 클래스 내에 T타입 객체를 new를 이용해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게 했을까? new는 뭐가 필요해요? 생성자가 필요하죠. 근데 내가 쓸 T가 어떤 생성자가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안에서 first, second 생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밖에서 생성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new를 이용해 가지고 T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배열도 안 되는 거예요. 배열도. 뭐 T list equal new T ship 이런 식으로 코딩은 안 돼요. 그래서 복합 타입을 필요로 하면은 여기서는 오브젝트를 쓰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범용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T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그게 이제 C++하고 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입 변수에 대한 인자를 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용 프로그래밍을 얘는 뭐 이 자체는 범용 프로그래밍이 아닌데 얘는 뭐야 문자 배열을 받아서 민 맥스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 값도 필요하고 맥스 값도 필요하니까 두 개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받을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 건데 페어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편리하게 하려면 이게 더 낫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컬렉션스 클래스가 있죠. 여기에 아주 유용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어레이 리스트나 리스트 계열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집단 연산을 구해주는 뭐 최대값, 최소값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컬렉션스는 배열을 받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런 걸 이용해서 배열을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열을 리스트로 바꾸면 컬렉션스에 있는 여러 연산들을 배열에 쓸 수 있고요. 혹시 배열에 비슷한 연산이 있는지는 어디를 보면 될까? 배열을 리스트로 바꾸지 않고 처리하고 싶어. 그럼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나? 여기에 sort 있어요. 그러니까 sort를 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트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컬렉션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리버스 한다든지 셔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레이스엔 그런 게 없어서 이제 그런 걸 원하면은 뭐 간단하게는 어레이를 리스트로 바꾸고 사용할 수도 있다. 아까도 보면 범용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여기서 new, pair 생성하고 있습니다. 생성을 할 때에는 여기다가 뭘 줘야 돼? 타입 인자를 줘야 되죠. 타입 변수에 대한 인자를 주셔야 됩니다. 생성할 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면 요 앞에도 주어야 되겠고 생성자 할 때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생성할 때 앞에 주었으면 뒤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룰에 따라서 유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요건 안 돼. 요거는 다른 거예요. 얘는 템플릿이고 얘는 템플릿 쓰지 않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걸 생략할 수 있는데 아예 이걸 안 쓰면 안 돼.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 만들어지는 것도 템플릿 버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템플릿 버전을 받는 거예요. 요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상위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new 어레이 리스트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new 링크 리스트 할 수 있어요.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죠. 배열 기반도 있고 연결 구조도 있으니까 그거의 상위 타입이 뭐야?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바를 쓸 때에는 여기다 생략하면 안 돼. 이거 생략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 생략하면 오브젝트로 유출합니다. 오브젝트로. 그래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요 바를 써서 만들 때에는 생략하면 안 된다. 타입 인자를. 그 다음에 범용 메소드, 범용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범용 함수는 요 함수 하나만 딸랑 범용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일반 객체 메소드를 범용 함수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 함수를 범용 함수로 만드니까 주로 무슨 함수들? 스태틱 함수들을 범용 함수로 만들어요. 스태틱 함수들을. 그런데 이때에는 어디다 t를 이 타입 변수를 주냐면 수식어와 반환 타입 사이에 주셔야 돼요. 사이에 여기다가 표시하게 됩니다. 맨 앞에 아니라 또 다른 데가 아니라 t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반환 타입은 앞에, 수식어들 뒤에 여기다가 표시해주고 그러면 이 t는 반환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지역 변수의 타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만든 거는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 앞에 여기 넣는 거예요. 메소드 이름 앞에 타입 인자를 줍니다. 근데 범용 클래스와 달리 범용 메소드는 요 실제 인자를 가지고 여기에 주어지는 인자를 가지고 타입 인자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략할 때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get middle 이렇게는 안다. 이렇게는 안 써요.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생략할 때는 범용 클래스는 생략할 때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범용 메스 생략할 때는 아예 안 쓴다. 아예 안 써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범용 클래스는 목적이 보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오브젝트를 쓰게 되는데 템플릿 쓰면은 좋은 점이 뭐야? 범용 클래스 만들 때 오브젝트로 정의하지 않고 템플릿 쓰면 좋은 점은 강건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T로 쓰니까 array list string이면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string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안 만들었으면. 그리고 반환이 string으로 와요. 우리 내가 타입 변환 안 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 범용 함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제한할 때 관련되어 있는 게 뭐다?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in 함수를 만들어요. 범용 min 함수를. 최소값. 그러면 안에서 뭘 써요? compare to를 써서 비교하고 있죠. compare to 써서 가장 작은 애 찾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t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t는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들만 와야 되는 거죠. 없는 애가 오면은 실행 시간이 죽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바는 그런 거 싫어해. 강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t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t 쓰면 여기에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애들만 오게끔 제한하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요겁니다. 여기에 implements 안 쓰고, 여기 주로 인터페이스가 오는데 implements를 안 쓰고 extends를 씁니다. t extends comparable t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는 이 민에는 뭐만 올 수 있어요? 모든 애가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comparable t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은 여기 올 수 있어요. 구현하고 있지 않은 애들은 올 수 없다. 그래서 범용 메소드, 물론 이 제한은 클래스를 만들 때도 제한시킬 수 있는데 주로 이 제한은 어디서 많이 필요하다? 범용 함수를 만들 때 많이 필요합니다. 범용 함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애들 다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애들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제한을 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제한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뭘 써요? 콤마가 아니라 엔드 기호를 씁니다. 그것도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주로 뭐가 온다? 인터페이스가 와요. 근데 클래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클래스가 오면 몇 개가 올 수 있을까? 하나만 올 수 있어요. 클래스는. 왜? 클래스는 왜 하나만 올 수 있을까? 자바는 단위 상속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t extends a, b, c 라고 했다. a, b, c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틀렸어 문법. and, b, and c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클래스가 있다. 그럼 그 클래스 반드시 뭐여야 돼? 맨 먼저 와야 돼. a가 와야 돼요. 여기에 와야 돼요. 나머지는 클래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 제한은 주로 인터페이스 쓰는데 클래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는 가장 먼저 와야 되고 하나만 올 수 있다. 왜?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shape 클래스가 rectangle의 부모예요. 부모라고 가정하면 pair shape과 pair rectangle은 부모 관계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클래스예요. 그렇죠? pair t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shape로 만든 거고 하나는 rectangle로 만든 거죠. 그들 간에는 상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person P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만 올 수 있어요? pair person만 올 수 있어요. pair professor, pair staff, pair student는
여기에 올 수 없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그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페어 뭔가 펄슨과 관련된 거. 뭐 여기에 페어 펄슨 했는데 페어 스트링이 온다든가 인테저 오는 건 그건 맞지 않는데 펄슨하고 프로페서 스태프 클래스는 펄슨이 얘의 부모야. 그럼 이렇게 쓰면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페어 A와 페어 B는 같은 클래스예요. A, B가 상속관계에 있어도 얘와 얘는 그냥 같은 클래스예요. 얘와 얘가 다르다고 다른 클래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라는 걸 도입했어요. 와일드카드. 그래서 복잡해지지. 근데 여러분들 자바 라이브에 보면 갑자기 물음표가 등장하는데 쟤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겁니다. 근데 타입 변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물음표를 쓰는 거예요. 물음표. 근데 물음표를 쓰는데 뒤에 extends가 올 수 있고 super가 올 수 있어요. 자, pair, person, who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럼 이 함수에는 뭐만 올 수 있어요? pair, person만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함수에 pair, person도 오고 person의 자식 클래스들 pair, professor, pair student, pair staff도 오고 싶으면은 물음표를 쓰고 extends person 쓰면 돼요. 그러면 person 포함해서 person의 자식들은 하위 클래스들은 다 올 수 있습니다. pair, professor도 오고 pair student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거꾸로도 된다 이거예요. super student.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냐? pair student 올 수 있어요. student의 부모는 뭘까? pair person이겠죠. 그리고 person의 부모는 누굴까?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기에 pair 오브젝트 올 수 있고 pair person 올 수 있고 pair student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pair professor 올 수 있을까? 못 수 없어요. 얘는 student의 형제 클래스지 부모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제한할 때에는 뭘 쓸 수 있어요? super와 extens를 쓸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좀 상속관계에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게 와일드카드다. 자, 와일드카드만 쓸 수 있어요. 쟤는 뭐랑 같으냐면 저렇게 와일드카드 하나만 쓰면은 extends 뭐 한 거랑 똑같을까? 오브젝트. 그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느니 그냥 물음표 하나 쓴 거예요. 그러면 쟤는 페어 아무거나 다 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t를 줘서 t로 제한하는. 근데 얘는 쓸 때 타입 인자. 얘도 뭐 생략할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와일드카드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범용적인 페어의 수업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물음표를 여기다 쓰는 거면 다 어떤 종류의 페어도 다 받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물음표 t라는 게 문법적으로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그걸 하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드시면 돼요. 요거를 생각해 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t를 이용해서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 t는 쓸 수 있죠. 그렇죠? 얘만 써가지고 얘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물음표를 쓰고 싶으면 이제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걸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뭐가 있나?
그리고 얘를 정의하면서 얘를 다른 데다가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t 쓴 게 여기로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스트링이면 요것도 스트링일 거고, 여기도 스트링이고, 여기도 스트링이고, 스트링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스태틱이 되면 여기서는 이거는 범용 클래스 안 만들었죠. 그런데 스태틱이 되면 독립적인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t 쓰면 얘도 또 여기다 또 t를 써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넘어갈 수도 있고, 얘와 얘를 다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얘를 만들 때 이가 아닌 다른 걸로 만들겠죠. 그래서 타입 변수의 전달이라는 거는 최초 클래스, 범용 클래스 만들 때 썼던 t를 다른 데 정의할 때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t를 쓰면은 그게 전달되는데 스태틱한 애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전달이 안 돼요. 스태틱한 함수는 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태틱한 함수들을 여러 개 정의하고 싶으면 다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서로 다 독립적인 애들이에요. 스태틱이면. 여기다 써가지고 일로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자바는 내부적으로 템플릿 클래스들이나 템플릿 함수들을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코드 제너레이션 해요. 코드 제너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C++과 달리 C++은 템플릿 클래스 만들어서 5개 타입을 쓰면 함수가 몇 개 생겨요? C++에서 범용 함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5개의 인자 갖고 5개 다른 인자 갖고 얘를 썼어. 그럼 함수가 몇 개 정의돼요? 5개가 정의돼요. 자바는 1개만 정의돼요. 왜?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쓰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시 타입이. 원시 타입이 안 되고 원시 타입 쓸 때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쓰면서 5개가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템플릿 코드 블로트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다. 주의사항. 타입 변수의 실제 타입, 원시 타입 사용할 수 없다. 뭐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고. 인스턴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타입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가 스트링인지 렉탱글 쓰는지는 클래스를 이용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용 클래스는 스로우볼을 상속받을 수 없다. 즉 캐치절에는 타입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쓸 일도 없을 거고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